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핵심을 중심으로 볼게. 자, 3국의 경제, 사회, 문화 나와 있죠? 자, 경제라고 하면 수치제도, 농업, 수공업, 상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치라고 하면 세금을 거두는 제도를 말해요. 자, 세금을 거두는 제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땅에서 거두는 조세, 특산물을 내는 곡물,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 세 가지가 있다. 기업. 두 번째, 농업으로는 특히 생산력이 증대됐는데 이 중에 핵심만 보도록 할게요. 우경을 장려했다. 소오자에 농사지을 경자야. 소가 농사를 짓고 있다. 소가 쟁기를 끌고 있다. 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거 중요해.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했다. 자, 진대법이라 하면 옆에 작은 글씨 나와 있죠? 밑줄. 자, 가을에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봄에 국가가 백성한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한 것이다. 빈민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자, 진대법은 봄에 보릿고개라고 하죠. 백성들이 봄에 가장 힘들죠. 곡식이 없기 때문에.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해서 한자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춘대, 추납, 원칙이었다. 한자인데요. 봄춘 빌려줄 때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추 납부할 납, 가을에 납부하게 한다. 춘대, 추납, 원칙이었다. 자, 수공업 상업이라고 하면은 시장으로서 신라의 동시가 있었고 시장을 관리하던 관청으로서 신라의 동시전이 있다. 자, 사회로 갈게요. 자, 사회라고 하면은 자, 그들 간에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신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왕 밑에 귀족, 자, 왕족을 포함했던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 노비가 있었다. 자, 우리 귀족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귀족은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특히 각 나라에 귀족회의가 존재했다. 이거 중요한데 자, 밑에 볼게요. 자, 각 나라의 귀족 회의로서 자, 고구려에는 제가회의, 백제에는 정사함회의, 신라에는 화백회의가 있다. 자, 밑에 자료 플러스 있죠? 자, 자료 플러스에 각 나라의 귀족회의가 나와 있죠? 자, 고구려에는, 백제에는, 신라에는.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 이름은 제가회의예요. 자, 사료를 볼게. 자, 그 나라에는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밑줄.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 논의한다. 제가들이 모인다. 자, 회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회의였다고. 자, 백제에는 호암사에는 정사암이 있다. 호암사는 절이고 그 절 뒤에 바위가 있대. 정사암. 재상을 뽑을 때에는 이라고 해서 자, 이름을 상자에 넣어서 바위 위에 놓았다가 얼마 뒤에 열어보았을 때 도장이 많이 찍힌 사람, 그 사람을 재상으로 뽑았다. 정사암을 중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죠? 정사암 회의이다. 자, 신라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이를 화백이라고 한다. 그치? 신라의 귀족회의 이름은 화백회의이다. 근데 이 화백회의의 특징이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중지하였다. 옆에다가 쓸게요. 만장일치였다. 신라 화백회의의 특징은 만장일치이다. 자, 그럼 이런 귀족회의는 왜 존재했냐고? 밑줄.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삼국의 사회 모습. 이거는 빠르게 볼게. 자, 고구려는 그쵸? 식량이 부족해서 정복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법이 존재했다. 그쵸? 강력한 형벌이 존재했다. 자, 백제도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했다. 한강을 통해. 그쵸? 엄격한 형벌이 있었다. 신라는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는 귀족회의로서 만장일치를 특징으로 하는 화백회의가 존재했고, 자, 요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보고 왔죠? 진흥왕 때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다. 자, 화랑도란 오늘날로 따지면 초등학교에서 스카우트 있죠? 그 스카우트라고 생각하면 돼. 자, 화랑도의 특징은 이 사람들이 무예도
익히지만 여러 가지 법도 익혔다고 해. 규범 같은 거. 자,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범, 세속 5개라고 해요. 화랑도라고 하면은 주로 얼굴이 잘생긴 남자들을 중심으로 뽑았다고 해요. 원래는 여자들을 중심으로 뽑았는데 여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해서 나중에는 남자들로 구성을 했다고 해요. 화랑도. 그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던 사람이 진흥왕이야. 자, 골품제 우리 앞에서 보고 왔죠? 자, 엄격한 폐쇄적 신분제였다. 자, 골품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왕이 누구야? 그치, 버풍왕이었죠. 신라의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존재한다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존재했어요. 신라의 골품제, 인도의 카스트제는 둘 다 신분제였다. 또한 폐쇄적 신분제였다. 자,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여기 나와 있죠? 밑줄 개인의 사회활동, 정치활동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했다. 자, 밑으로 가서 이번엔 문화도 빠르게 볼게요. 자,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고구려, 백제. 자, 고구려는 소수림 왕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밑줄 버풍왕 때. 자, 그런데 신라는 불교를 수용함에 있어 사람이 죽었어. 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수용하기 위해 순교했어요. 순교. 자, 순교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야. 자, 신라. 선생님이 앞에서 신라에 대해서 설명했죠? 신라는 나라의 건국도 늦었고 나라의 발전도 굉장히 늦었다. 왜? 그치. 토착 세력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 토착 세력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걸 반대했어. 그들이 믿고 있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불교가 거부되자 이차돈이 순교했어. 목숨을 바친 거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버풍왕이 이차돈의 목을 치자 이차돈의 목에서 하얀 우유빛깔의 피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 꽃비가 내린 자리에 꽃이 폈는데 그것이 연꽃이다. 연꽃은 불교에서 숭상시하는 꽃이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부처가 존재하는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불교를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 이차돈의 순교. 자, 왕권을 강화해 나가죠. 불교식 왕명을 통해 왕즉불 사상을 통해 이러한 불교를 받아들였다. 자, 고구려는 소수림, 백제는 침류, 신라는 버풍왕 때.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유학과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유학을 받아들였어. 자,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중국에서 온 거죠. 자, 유학이라고 하면은 공자, 맹자를 뽑을 수 있고 그러면 왜 삼국이 유학을 받아들였냐라고 하면은 유학이라고 하는 사상 안에는 충, 인의, 지예, 신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 충, 뭐 하는 거지? 충성하는 거야. 왕한테 충성할 수 있는 신하를 길러내기 위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유학 교육을 실시했어요. 유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자, 고구려는 학교의 존재가 남아있어. 고구려는 중앙에는 태학을, 지방에는 경당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백제와 신라에는 학교가 있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다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 오경 박사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백제의 기록이 있고 신라도 학교라는 존재는 없지만 유교 경전을 공부하기 위한 그들의 맹세, 그들의 유교 경전을 공부하기로 한 그 맹세가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 존재해요. 임신, 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이라는 존재를 통해 유학을 공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 역사서 그냥 보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이번엔 도교. 도교는 산천과 신선 사상이 결합된 걸로써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교가 반영된 유물인데 도교는 주로 신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산과 하천을 중시하게 거야. 이런 게 반영된 유물로는 자, 고구려의 현무도가 있고 현무는 북쪽을 지키는 방위신이야.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산수, 강, 하천, 산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 백제의 금동대학로도 여기를 보면 산, 하천이 그려져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도교를 반영한 것이다. 자, 내려가서 고분 볼게요. 무덤 형식이죠. 자, 무덤으로는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자,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계단식이라고 했죠. 백제도 돌무지 무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같은 계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지. 후기로 갈수록 고구려는 굴식 돌방, 백제도 굴식 돌방. 그런데 백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없는,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에는 없는 무덤이 있죠. 벽돌 무덤. 남조의 영향이다. 특히 무령 왕릉이 벽돌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다. 신라에는 독특한 무덤이 있어. 자, 독특한 무덤이 있는데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자, 우리 위로 가서 볼게. 여기 나와 있죠? 안에다가 관을 넣고 관 위에다가 덧널을 만들고 덧널 위에다가 다시 돌무지를 만들고 다시 그 위에 흙을 쌓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여러 겹수로 무덤 봉분을 만드는 거예요. 신라 경주에 가면 무덤이 되게 큰 게 많죠? 그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 자, 이렇게 여러 겹을 쌓았기 때문에 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 그래서 많은 껴묵거리가 남아있고,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천마총이 존재했다고 해요. 존재하죠? 자, 또한 굴식 돌방 무덤으로 후기에는 바뀌게 된다. 자, 과학기술 건너뛰고, 자, 삼국 가야의 문화 전파 볼게요. 자, 삼국 가야의 문화 전파로서 특히 일본의 문화를 전파한 것을 볼 텐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모두 일본에 삼국의 문화를 전파시켜 주었어.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에서는 아스카 문화가 발전했어요. 고구려는 담징이, 종이와 먹을 전파했고,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백제는 아직기가 외의 태자한테 한자를 가르치고, 놀이사찌개가 불경, 불상을 전래했고,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 가야는 토기. 특히 가야의 토기는 일본에 가서 스에키로 발전했어. 스에키는 토기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일본 토기. 그래서 가야의 토기와 일본의 스에키 토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말은 삼국이 일본한테 문화를 전파해줬구나, 영향을 주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증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과학기술 건너뛰었는데 요거 하나 볼까? 자,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신라의 첨성대 보도록 할게요. 자, 선덕여왕 시기 때 만들어진 천문대야. 하늘을 관측했다라고 하는데 첨성대 본 적 있나요? 그치, 이렇게 돌로 첨성대를 만들고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놨죠? 가운데 들어간 입구를 비워놓은, 이렇게 생겼지, 첨성대. 그쵸? 첨성대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비어있고, 하늘을 관측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 이거 돌로 쌓았죠? 벽돌로. 이렇게 벽돌로 쌓았죠? 가운데 입구를 중심으로 밑에 있는 기단의 개수를 셌더니 총 24개의 기단이었다고 해. 단. 24개는 24절기를 표현하고 있고, 자, 24절기를 다시 반으로 나누니 12. 우리 1년이 12달이죠? 그 12를 상징한다고 해요. 돌멩이의 개수, 이거 벽돌로 쌓았다고 했죠? 벽돌의 개수를 셌더니 365개였대. 365일을 상징하는 1년을 상징하고 있어. 그러니 24절기, 12달, 그리고 365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날짜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치? 하늘을 관측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첨성대는 하늘을 관측하는 것이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증거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 첫 시간에는 삼국의 정치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삼국이 발전해서, 그리고 지금 문화까지 형성된 삼국이 발전해서 삼국을 통일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사까지 우리가 배워봤는데, 자, 어떻게 머릿속에 잘 들어갔을까요? 다시 한번 내용을 훑어보면서 복습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뒤에 나와 있는 이 삼국과 가야의 발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